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을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. 저는 이번 주에 트루먼 카포티라는 작가가 쓴 In Cold Blood라는 책을 읽었어요. 이 책 제목, In Cold Blood,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냉혈로, 냉혈한 좀 정도가 될까 싶은데요. 책이 범죄 소설인데 이 책에서 다루는 그 범죄가 그만큼 잔혹하고 냉혹하고 비상식적이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이죠. 저도 트루먼 카포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책을 읽어본 건 처음이에요. 많은 글을 썼지만 이 작품이 그중 가장 대중적이고 또 걸작이라고 꼽히는 것 같고요. 1959년에 미국 캔자스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소설처럼 다룬 이 비소설은 내러티브 논픽션이란 기법 혹은 장르를 발전시킨 작품으로도 유명한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작가 저자인 카포티 그리고 그와 절친이자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인 하퍼리가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직접 취재를 다니고 또 이 범죄자들과도 얘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주변인들과 아주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널리즘, 어떤 기자적인 그런 마인드와 또 방법과 소설을 합쳐서 만든 그런 이야기,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이야기로 책으로 아주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. 음, 이야기는 이러한데요. 아마 이거를 스포일러라고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나중에 읽으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예.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에서 농사를 크게 짓는 한 가족이 있어요. 클러터 가정인데 부부와 어린 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고요. 매우 성실한 가장인 남편 허브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 보니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고 있고 이미 성장한 첫째 딸, 둘째 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죠. 한 명은 결혼을 하고 또 한 명은 곧 결혼을 할 상태고. 근데 나머지 그 둘째들, 그러니까 셋째, 넷째군요. 아직 청소년인 두 남매가 이제 이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꾸준히 돕고 하여튼 이 가정 자체가 교회에도 잘 다니고 또 이웃도 잘 돌보는 타인에게 참 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괜찮은 가정이에요. 근데 59년 11월 어느 날 이 일가족이 자신의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직업정신이 투철한 형사들의 열띤 조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된 두 남자가 발견이 돼요. 딕과 페리, 딕이란 사람, 페리란 사람. 교도소에서 만나서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20대 후반의 전과자들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클러터 가정,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 가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뿐만 아니라 범죄자인 딕, 그리고 페리의 범행, 또 그들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정밀하게 묘사를 해 나갑니다. 그리고 이 두 범죄자들과 얽힌 모든 조사와 송사 과정을 세세하게 담아내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나 또한 이 사건을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어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근거리에서 이 사건을 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. 특히 범죄자 중 하나이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.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적인 그런 경험이나 정신 상태가 아주 내밀하게 묘사가 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관심이 책을 읽으면서도 지속이 되고 또 그것이 간혹 연민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. 아마 작가 자신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이 범죄자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, 유년 시절, 뭐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
이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.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아주 모범적이었던 클러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나서 남은 자들의 아픔, 그들이 경험했어야 했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도 배제가 되지는 않고요.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는 물론 이 각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어떤 깊은 의견이나 생각이 남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법이나 큰 틀이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예방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끝으로 이런 사건을 참 소설처럼 풀어낸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어떤 그 내면, 그 시면을 하나하나 쪼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써내려갔던 작가 카포티 이 사람도 정상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가 이야기를 쓴 건 65년, 66년 이미 사건이 마무리돼서 범죄자인 게 들통이 나고 다 일단락이 됐을 시간인데 이미 결과가 나온 사건을 가지고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법한 책으로 만들어내는 건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클러터 가족이나 딕, 페리, 그리고 그들을 잡아낸 형사들 또는 그 사건 형사에 이제 말리게 된 뭐 변호사들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시점을 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사건 자체에 그러니까 범행에 집중을 했다가 또 그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 그 딕과 페리 인물 속으로 깊게 훅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인물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거시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읽을 거리를 많이 선사한 점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구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평일에 회사 갔다가 와서 좀 자기 전에 책을 보는 편이 아닌데 그냥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또 자고 내일 아침에 또 기계적으로 일하러 가고 근데 이 책은 제가 지난주 내내 매일 조금이라도 이게 읽어 나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미 결과를 알지만서도 계속 읽게 되는 정말 그런 마력이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